미국 뉴욕 증시는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폭이 예상을 크게 밑돈 데다 일부 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에 힘입어 조정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는 1.2% 오른 8,5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 하루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뉴욕 멜런 등 3개 은행은 테스트를 통과한 반면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자본 확충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은 BNP 파리바의 실적이 전망을 넘어선 데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가 1.8%, 영국이 1.4% 오른 가운데 독일도 0.6% 전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전날 종가보다 4.6% 상승한 배럴당 56달러 34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는 8,500선을 회복했고요. S&P 500 역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19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금융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관련해서 민간 고용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8,200선을 회복했네요. 스트레스 테스트 그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 더 놀라운데요.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1.21% 상승한 8,512.28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장중 내내 하락폭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 반전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의 핵심 하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오늘 밤 이제 장이 마감한 이후에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간헐적으로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무려 100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8,500선에 있는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속에서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차트상 보았을 때는 계속적인 5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8,500의 매물대를 뚫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9,000포인트 내외 상단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분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중 흐름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 갭 상승으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시장은 장 막판을 남겨두고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요.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 아니 그 다음에는 350억 달러 정도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재료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지표보다는 시장에서의 강한 힘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조금은 약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선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민간 고용이 49.1만 명 감소로 인해서 월가 전망치인 64만 5천 명을 예상치를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자본 확충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계속적인 강세장을 연출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띄려고 하더라도 금융주가 강세를 띄었을 때는 결국은 지수의 급락을 견인했던 게 금융주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같은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10%대 이상의 급등으로 장 마감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지금 또한 모기지 신청이 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조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서 주택 지표들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요구가 되는 그런 은행들의 주가가 15% 안팎으로 급등을 한 반면에 오히려 자본 확충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된 그런 JP모건이라든가 아멕스 같은 곳이 오히려 주가 폭이 그 상승폭 자체가 좀 적었다라는 것이 재밌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일단 윤곽 나온 거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가 네. 이미 시장에선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자본 확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재무가 건실하다는 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감이 컸었던 시티랑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위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지금 원래라면 오늘 밤 장이 열린 이후에 장 마감한 이후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신문 기사들이 지금 언론사들이 지금 이미 시장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투입했던 자금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는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총 650억 달러의 추가 자본 확충금 중에서 약 340억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하지만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갭 상승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물벽이었던 지금 11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차트상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중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계속적인 장 초반 혼조 장세를 보이면서 갭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증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들어갈 자금이 지금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 막혀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금융주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과 같은 금융 대형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미 이러한 대형주들보다는 투기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경우 시티는 3불대에서 이제 4불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티그룹이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라고는 하나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진 자리에서 단기간에 급등폭이 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온 이후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이제 오늘 밤 AIG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AIG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상을 초과한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간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매도 물량은 지금 자제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풍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송곳이를 찔렀을 때 크게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 것처럼 주가가 한 단계 빠질 때는 크게 급락할 수 있는 우려 부분도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제 약 보합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가 오늘 강하게 상승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갭 상승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조금은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상승은 하되 정강 후약으로 돌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계속적인 강세장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에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간망세 속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개별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후에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도 예측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오늘 우리장 흐름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 미국 어떤 분위기는 어떨지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좀 두셨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기보다는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작용할까요? 예, 일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예상치를 만약 하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큰 급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만약에 더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땐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결과를 지금 아직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정확한 공식 발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은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혹은 더 나쁘게 나왔을 때 주가는 한 단계 조정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다우지수의 먼저 일중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현재 보았을 때 3월 9일부터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 랠리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약간의 행보장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갔었는데요. 그렇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행보장 이후에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한 단계 추가 하락 이후에 다시금 또 다른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한다고 보셨을 때는 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 얘기를 좀 해보죠.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실적 호재 때문이라면서요? 예, 지금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유럽 장 마감하기 전에 민간 고용, 미국에서의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지만 네.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핵심 하도는 BNP 파리바의 실적 발표였었습니다. 지금 BNP 파리바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지금 4월 같은 경우에 4월 독일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3월 유로권 소매 매출 또한 소폭 개선되는 등 경제 지표들이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유럽 증시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 유럽 증시 오늘 밤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밤 유럽 증시 동향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글로벌 증시 오늘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고용 감소라든가 혹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봄 기운이 좀 완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제 제조업종의 생산 활동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인데요. 이것은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했던 제조업 생산 확산 지수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제조업 생산 확산 지수라는 것은 전체 제조업종 중에서 전월보다 생산이 증가한 업종의 수가 얼마인지를 백분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어선다는 것은 전월보다 생산이 증가한 업종이 그렇지 못한 업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수가 지난 1월에는 12.8을 기록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엔 계속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62.2를 기록해서 경기 회복 신호점이 50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네. 이 수치는 1년 전인 작년 3월에 51.5보다 또 높은 수치고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른바 BIS라는 것입니다. 이 BIS 지수도 지난 3월 6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67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결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직전 혹은 직후 수준으로 네. 회복이 된 것입니다. BIS는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조업 생산 확산 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수들의 시그널을 풀이해 본다면 현재 제조업종이 체감하는 경기도 호전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조업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그리고 선행 지수들도 지금 잘 호전돼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정부의 통계 지표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사항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장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주요 제조업종의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네. 좀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대기업들을 위주로 주로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자동차도 연간 소형차 수요가 48만 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소형차 생산 라인의 그 생산 능력이 연간 39만 대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이런 생산 능력을 훨씬 넘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현대차는 48만 대의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어제부터 소형차 이외의 생산 라인에서도 이른바 홀류 생산 방식, 즉 여러 차종을 섞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한 라인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반떼와 같은 소형차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 이제 일자리도 늘어야 얘기가 맞을 텐데 실제로 고용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공장은 상당히 좀 잘 돌아가고 네. 있는데요. 이런 훈풍이 아직 고용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동향을 보면요. 실업자 수가 95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네. 이는 올 1월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일자리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무려 20여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실업급여금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의 실업급여액은 4,05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난 96년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사회에 나오는 새내기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실업 문제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만 15세부터 29세 미만의 청년들의 실업률을 보면요. 지난 3월 현재 약 8.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무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요. 상당히 좀 아직은 취업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지표는 분명히 호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일자리는 주는 겁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조업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만 경기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불경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80%가량은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불경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호전된 대기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봐도 이제는 대부분의 제조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로봇들이 대부분 이제 조립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장사가 잘 돼도 이런 설비 투자가 느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 인력이 고용이 늘어나는 수준은 조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제조업의 양극화 문제가 결국 실업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람을 많이 써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계의 힘을 빌어서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대기업의 어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뭐 협력업체로 얽혀있던 그런 중소기업에도 그런 온기가 조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인데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거기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협력업체도 좀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예. 미국발 금융 이후에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이걸 하청업체에 풀지 않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돈을 안 푸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경기 어떤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지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는 정부와 은행들이 대기업에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아직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내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구조조정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기업들의 압박이 큽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에 이른바 재무평가라는 것을 실시했고요. 이것을 맞춰서 불합격 기업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기업들은 재무 개선 약정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 약정은 과도하게 채무를 지고 있거나 갑자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불필요한 자산이나 자회사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재무 상태를 양호하게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채권기관과 맺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재무 개선 약정을 맺은 기업들은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납품 단가를 깎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장사가 잘 돼도 중소기업은 이제 점점 어렵게 되고요. 대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중소기업은 목을 졸라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나서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나서는 건지요? 네,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입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대기업은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라 이런 시그널을 던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재무평가를 완료했고요. 그중에 14개 기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또 11개 기업이 이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약정을 맺더라도 이제 요식행위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부실화된 사업을 정리하거나 혹은 그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동수 위원장이 이런 그런 어떤 부실을 근본적으로 떨어내라 이런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쌍용차가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인고 하니 쌍용차의 존속 가치가 크다라는 회계법인의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그 3일 회계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쌍용차에 대해서 조사 명령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실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쌍용차의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이득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때문에 네.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일단 될 것 같은데요. 쌍용차의 존속 가치가 얼마나 더 크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요? 네, 일단 그 자산 규모부터 보면요. 예. 쌍용차의 자산은 모두 2조 1,27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부채보다 자산이 4,336억 원가량 더 많다는 결론이고요. 예. 또 기업을 살려서 얻게 되는 존속 가치도 1조 3,276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청산 가치보다 3,890억 원가량 더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결론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쌍용차가 앞으로 제시하는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실현된다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개발 중인 C200이라는 신차가 있는데요. 이 그렇죠. 개발 비용도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이 모두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마디로 채권은행이 이 같은 운전 자금을 더 빌려줘야 되는 셈입니다. 쌍용차는 현재 창원 공장을 담보로 2,500억 원을 더 빌려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좀 꼬오면 계속해서 좀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채권단이 칼자를 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채권단끼리는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이제 그 관계인 집회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집회입니다. 채권단은 저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채권 유예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합의하게 되는데요. 쌍용차가 이 자리에서 회생 계획을 제출하면 채권단은 이후에 몇 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1차 관계인 집회가 이달 22일 열리고요. 이 자리에서 쌍용차가 그 회생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단이 회생 계획을 수용하게 되면 쌍용차는 되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청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쌍용차가 채권단을 설득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노조와의 어떤 설득도 먼저 좀 거쳐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쌍용차 노조하면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바로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쌍용차는 이제 당연히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출발부터 문제인데요. 예. 바로 인력 구조 조정 문제입니다. 쌍용차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부터 생산직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잔여 인력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쌍용차가 채권단을 설득하려면 먼저 노조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요. 부디 쌍용차 노사 간의 어떤 대승적인 어떤 그런 협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민병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뉴욕 증시가 조정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는 1.2% 올라 8,512, 8,500선을 회복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공식적인 발표 하루를 앞두고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는데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은행은 또 그런 은행대로 또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은 또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르면서 금융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영향이 우리 증시엔 또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 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